광주도시재생연구소가 지난달 29일 창립 심포지엄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의 바탕을 둔 이 광주형 도시 재생 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날 창립 심포지엄에는 이 광주시와 건축학회 또 대학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발제를 통해서 광주 도시 재생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을 활발히 펼쳤다고 합니다.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창립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을 하셨고 또 관심이 지속적으로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 광주대학교 도시교획부동산학과 노경수 교수 연결해서 이 광주의 도시 재생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예. 우리 도시가 이미 이제 저출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도시 외곽 대규모 개발 방식에 한계가 도달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도심에 있는 노후화된 도심을 어떻게든 다시 사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까지 시행된 사업으로 보면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었습니다. 네. 이 방식은 이제 전면 철거했는데요. 그 사업 결과를 보니까 원주민 정착률이 10% 미만이어서 기존의 어떤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업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이제 주민 주도로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마을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개념의 도시 재생 활성화 지원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게 이르렀습니다. 네. 네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지금 이 도시의 원도심들을 재개발, 즉 주택을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새롭게 만드는 방식인 이 재개발은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좀 더 이 주민들이 함께 다시 만들어내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도시 재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2013년에 특별법까지 만들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법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 재생의 필요성을 이 국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물리적인 시설물, 그러니까 주택이랄지 도로, 주차장 이런 소공원 같은 생활환경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게 원래 도시 재개발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그걸 가지고는 사람이 거기 정착하고 있는 사람 원주민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외진이 오히려 들어와서 공동체가 없어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중심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종합적인 재활성화 제도가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중앙정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배정하지 않아서 네. 시범 사업 정도만 추진돼 커다란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전의 정부들은 이 재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재개발 이런 부분들 건축을 새로 한다 할지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 할지 그런 방식의 어떤 도시 활성화를 추구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재생과 좀 개념적으로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까지 이 도시들이 많이 이제 노후화되면서 특히 90년대 때부터 이 도시 재개발 이런 바람들이 많이 불고 건축들이 새롭게 일어났는데 그 변천사도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광주 같은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요. 90년대까지는 그래도 택지개발 사업이 도시외곽 지역의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한 2000년대부터 왔는데 그게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계림동에 있는 두산 위구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운암동에는 이제 롯데, 벽산 이런 게 또 들어온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 선수촌이 이제 화정동에 좀 들어왔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잘 되면은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약해지면은 시공자가 안 나타나서 시공회사가 안 나타나서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도시가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재생 사업이 이제 시행되게 됐습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제 강조되면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국정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5조씩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 5조라고 하면은 광주에 매년 국비가 한 500억 정도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위와 9위를 이제 합쳐서 지방비가 동일한 액수만 맞춰야 되니까요. 네. 1년에 한 1,000억 정도 큰 예산이 네. 광주에 계속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온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국가에서 500억, 그다음에 지역에서 만든 500억, 그래서 1,000억 정도 매칭 펀드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 광주를 새롭게 리빌딩하는 도시 재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바로 이 도시 재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도시 재생 사업도 좀 성격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분류인데요. 네. 광주 지역 경제를 그냥 새롭게 거점을 만들어 선도하는, 견인하는 그러한 유형이 경제 기반형이나 중심 시가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가 이제 선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제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 주거지, 이렇게 동네에 가깝게 있는 이런 형태가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형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5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의 재생을 하는 수단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 기반형이라는 것은 이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 광주 경제, 지역 경제를 좀 끌어올리는 측면을 포인트를 좀 더 두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린 재생의 개념은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들의 정주율이 높아지고 지역의 어떤 생활 문화권이 깨지지 않는 것들을 유지해가는 것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논의들을 위해서 이 포럼도 만드시고 지금 뭐 도시재생연구소도 출범을 했는데 이 발제에서 굉장히 광주의 미래 그리고 광주의 도시 재생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워낙 전문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장기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 주민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주민이 어떻게 학습을 해가지고 스스로 앞으로 이제 선도적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이란 가버넌스나 지원 체계를 지원 센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이런 도시 재생에 어떻게 공공의 역할로 참여할 것인가, 또 구도심은 예술 기능을 보다 강화해서 예술 문화예술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또 광주가 아파트가 너무 많은데 단독주택에 대한 보전 등 이런 광주의 시의성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들이 쏟아진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한 게 결국은 이 도시 재생이 제대로 가닥을 추려서 나가려면 지역 주민들, 거기에 생활하는 주민들과 또 이것을 추진하는 광주시의 어떤 협업 체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광주가 아직까지는 좀 견고하게 맺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광주가 그래도 이제 민선 6기 때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마을 공동체에 관한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업이 참 잘 돼가지고 구청별로 이제 지원센터가 구성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도심 공동체 지원센터 이런 도시 재생하고 공동체를 묶어서 지원하는 센터가 또 광주시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져서 외형들이 갖춰졌기 때문에요. 이제 내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민선 7기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형식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 속에서 주민과 이 광주시가 얼마나 끈끈하게 도시 재생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가, 이 컨텐츠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시 재생의 가장 기본은 구도심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는데, 구도심하면 광주에서는 특히 이제 동구와 남구 쪽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보면은 재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층 아파트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의 방식을 광주시가 좀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방식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거 재개발에서 공동체가 없어져가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방식으로는 이제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들은 동명동의 푸른길 주변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여러 가지의 지원하는 기관들이 거기 들어가서 점점 모양이 지금 바뀌고 청년들이 몰리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산동 쪽으로도 그 힘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산 네. 유원지 쪽으로도. 네. 그래서 그것이 아시아문화 전당과 같이 연결돼서 아마 좋은 명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고층 아파트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지금 있는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 소위 말해서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광주의 모습들을 구도심의 모습들을 예. 좀 유지해가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한 그 경관 조망점, 네. 그러니까 무등산을 바라보는 게 광주 시민으로서는 상당한 마음속에 위안이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통경축의 확보 예. 이런 것이 이제 재생 사업 중에 하나의 중요한 사업 아이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민간 차원에서도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1,000억이 되는 돈이 매년 이렇게 광주의 재생에 투입된다면 그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광주시의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5가지 이제 사업이 있어서 하나는 경제를 하는 거고 하나는 마을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로 나눠야 되고 지금의 방식 한계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가져온 돈을 가지고 도로를 낸다 할지 이런 그 시설물을 해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센터를 지어준다 할지. 네,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주민이 참여, 그러니까 지역 주민, 상인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 그다음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네, 그 돈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자립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사업의 결과로 해서 타 시도도 똑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각 1,000억씩 간다고 보면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그 비교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고 또 중앙정부가 새로운 정부 사업을 할 때도 평가의 대상으로 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 공공기관 그리고 광주시 그다음에 이런 도시재생연구소 같은 민간 기관이 함께 정말 고민을 해서 좋은 답을 내놔야 되겠네요. 앞으로 저기 예. 자주 그 관련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이야기 방송에서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노경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